네, 9월이 되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많이 잘 네,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가을이 오면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한 해가 다 지나가는구나. 또 나이를 한 살 더 먹는구나. 이럴 때 이런 마음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노리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게 로맨스 스캠인데요. 이게 이제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지금은 뭐 안다고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요. 제 SNS 계정에 낯선 사람들이 인사를 계속 나누는 거를 봐요. 그러면서 나는 안 넘어가지 하면서 삭제를 하지만 또 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언젠가는 정말 뿌려가지고 걸리는 사람이 있겠구나. 나는 정말 위기의식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로움을 파고드는 거짓된 사랑,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말씀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문자 메시지가 자주 오더라고요. 네, 안 톡으로. 오면 허전합니다. 맞아요. 저 SNS 에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이따가 네. 만나요. 막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 사람 누구야?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로맨스 스캠이 범죄잖아요. 정확히 어떤 범죄인 거예요? 이제 로맨스를 빙자한 스캠, 신용사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얽혔을 때, 근데 처음에는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 친밀한 감정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건 줄 모르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주로 SNS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하다 보니까 SNS로 접근하는 특징이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오니까 뭐 경계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분이 쌓이고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남녀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신뢰를 쌓고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그래서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데요. 전에는 이게 이제 20, 30대가 주로 청년층이었는데 이제는 60대 이상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요새 이제 구청이나 문화생활관 이렇게 가면은 SNS 하는 방법, 뭐 AI 이용하는 거 요새 강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50대, 60대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조금 젊은 사람들처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계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시작하고 유튜브도 하고 많이 하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제 이 노년층의 장점은 뭐냐. 그 정도 되면 이제 자산이 좀 있다는 거죠. 그동안 평생 쌓아온 뭐 이혼하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도 사별한 가정도 있고 그다음에 1인 돕고 가구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좀 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시간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SNS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주 피해자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수로 보니까 2천 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TV 보시는 분들 뭐 우리 엄마는 이런 거 안 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의외로 엄마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애들이 그래요. 제가 SNS 보려면은 연락이 와요. 엄마 이상해, 촌스러워, 내려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촌스러운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하다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라고 뭐 나라고 해서 경각심을 안 가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SNS를 하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가 99,000명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박철기 아나운서 어머님이 저한테 DM을 보내셨다니까요. 예. 되게 활발히 하는 그 네.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맨날 이제 물어보곤 하시는데 네. 진짜로 이것 때문에 변호사님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네, 실제로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80대 가까우신 여성분이 오셨는데 50대 남자친구가 생기셨대요. 그래서 너무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네. 보고 안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유명인, 정말 누가 이름을 대면은 아마 전국에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해외에서 주로 하고 국내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연락이 돼서 자주 연락을 한대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둘이는 메시지를 주로 영어로 나눈대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남녀 관계로 진짜 슬쩍 발전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여기까지 가서 그 사람이 널 좋아하겠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 그러다 말겠지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네. 갑자기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이리저리에서 뭐가 막혔다. 잠깐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들어와서 바로 갚겠다.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국내로 안 들어오고 계속 해외를 떠돌고 있대 계속 여전히. 보냈어요. 와. 결국 보내가지고 피해를 당한 거죠. 야. 이렇게 제 가까운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주변 지인까지 당할 정도면은 엄청나게 교묘한 수법으로 이렇게 노리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도대체 이 수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고 얘기 나눠볼게요. 온라인으로 만나 호감을 산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 최근 부쩍 늘고 있습니다. 7년 전 온라인 채팅 앱으로 50대 남성을 알게 된 여성 A씨. 이 남성은 자신이 외국 항공사 기장이며 수억 달러 자산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비행 일정을 상세히 알리고 체류 중인 도시명을 언급하며 의심을 피해갔습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다 믿었으니까 관련된 지식도 많았고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건 연인 관계가 된 지 열흘이 지났을 무렵. 자산인 달러가 동결됐다며 생활비와 의료비 명목 돈을 요구했고 금액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2억이나. 와. 와, 네. 열흘 만에 2억을 네. 이게 굉장히 초기 사건이어서 굉장히 빨리 열흘 만에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요. 이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은 소위 사기를 행하는 사람들이요. 보면 잘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박 아나운서처럼 목소리가 또 좋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신분이 굉장히 있을 법 괜찮아. 뭐 기장, 군인, 의사, 사업가 이런 식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SNS 일상을 보면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갑자기 어려움이 처했다고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자들도 메사이어 뭐 이런 게 메시아 뭐 증후군 이런 게 있는데 여성들의 모성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피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따뜻하고 멋있는 사람이 친밀감을 형성을 해서 끝에는 이제 금전 요구가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피해 금액이 9억 8천이면요. 네. 이게 사실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노후 대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크다. 마음의 상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네. 사실 또 진짜 같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교류를 했으니까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선의로 그렇게 돈을 보낸 건데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니까 이제는 이제 수법이 좀 더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상화폐나 페이크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고 해서 너도 할래라는 수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찾아온 6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20년 이상 홀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고프시겠어요. 거기다가 뭐 자식들을 이제 결혼하다 보면은 다 남이 되잖아요. 해외 동포가 되고.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리운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접근해서 가족같이 대해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그 60대 여성분이 사업가라고 소개를 하고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 수익률이나 통장 잔고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정말 이상하죠. 왜 그걸 굳이 나한테 보여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SNS 많이 해보시겠지만요. 제가 가상화폐라는 것을 한번 클릭해서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게 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알고리즘에 알고리즘이 지옥에 계속 뜨거든요. 빠진다고. 예. 그래서 계속 그걸 보게 되고 관심이 있다고 보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은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나하고 친밀감을 맺은 사람이 수익을 많이 얻었다고 하니까 나도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를 보내셨을까요? 얼마요? 1억 2천을 보내셨습니다. 노후 자금을 다 보내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연락이 끊기죠. 네. 정말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음만 잃은 게 아니라 내 노후의 모든 삶까지 다 잃어버린 건데 이렇게 SNS에 올라오는 것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 요새 뭐 연예인분들 무슨 인형 사는데도 그 인형이 가짜 인형이었다. 아, 맞아요. 요새 그거 무슨 뭐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올라올 만큼
이걸 SNS에 올라오는 걸 믿는 것이 나는 안 당하겠다 하는 것부터 일단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요즘 막 AI 기술이 워낙 발달되고 오. 막 딥페이크 이러면서 네. 정말 AI로 사람 그대로 구현을 하잖아요. 네. SNS에 막 올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오. 이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수법이 사용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거 갖고 그냥 믿었을까? 통화 한번 해보지 얼굴 한번 봤으면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이 생각 지금 드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이런 수법이에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요청을 하면은 바로 딥페이크 영상이 뜨는 거죠. 네, 저희가 한번 볼까요? 어머, 얼굴에 외국인이다. 아저씨다. 나이가 들었다. 과연 이 중 누가 실제 인물인지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이야, 아니 진짜 똑같아.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이게 영상이니까 당연히 뭐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어색한 게 있는데 이게 네. 만약 영상 통화로 본다 그러면은 화질이 또 안 좋잖아요. 이게 화질이 흔들려서 데이터 또 해외니까 상태가 해외니까 자꾸 깨지네요 이러면 그러나 본다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60대 여성들 많으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내 영어 공부하는 걸 연습해 본다고 해외 친구 사귀다 시작을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문제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투자 권유나 금전을 요구할 때 여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스캠 예방법으로 들어가면은 네. 일단 낯선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바로 끊으셔야 됩니다. 나도 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 저는 미리 조금 부탁드리는 게 SNS에 너무 내 많은 정보를 올리지 마셔라. 내가 너무 돈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무 잘 사는 것처럼 하는 게 사실은 이게 조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정보를 너무 많이 노출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가 당했다 싶으시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신고를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의 심정이 뭐냐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뭘 몰라서 당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로맨스 스캠이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애정관계를 나눴다는 거, 사랑에 빠졌다는 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신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셔야 된다는 거. 네, 네. 그 부분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당했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빠르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요. 경찰서에 이런 이와 관련된 범죄만 단속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쪽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금융기관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일단 계정을 차단,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돈이 나가지 않도록 차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SNS 계정 신고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와 다른 피해자들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강연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로맨스 스캠에 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질문인데요. 10만 원 정도의 소액인데 신고해도 어차피 못 돌려받을 거라면서 신고하는 걸 좀 피하시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네요. 소액도 신고를 해야 될까? 사실 소액이더라도 저는 좀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본인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량으로 뿌리거든요. 그럼 그중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정을 발견하고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조금 신고해 주시기를 권합니다.